한 주간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SNS에 올린 글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광복절이 있었죠. 의원들마다 행사 참석 사진이나 광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중구 동구 강화옹진의 안상수 의원은 광복절날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았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안 의원은 이화장 앞에서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선언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울의 윤관석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SNS에 올렸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을 맞을 수 있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을 완성하는 길은 남북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도 광복절과 관련해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인천은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배출된 곳이라면서 고향 인천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용기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갑의 이학재 의원은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당초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해놓고 일부만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꼼수 특활비 폐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활비 폐지가 필요하다며 양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구울의 신동근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이 투표한 결과와 국회 의석을 맞춰야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을 38명 늘리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신 의원은 인구 증가를 감안했을 때 38명 정도 늘리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역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문화체육부로부터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인데요. 각종 개발 과정에 부과되던 준조세들이 감면돼 인천시의 마이스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중구청 공무원들의 수당과 출장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보고 허위로 받아간 수당을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는 지난 6월 중구청 식대와 출장비 예산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허위로 수당 등을 타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구청장 취임 이후 연일 각종 행사에 참석한 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말복에는 간속동 부녀회가 개최한 봉사 현장을 다녀왔고 이후 학부모 면담, 김대중 대통령 기념식 등 하루에 5가지 행사를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정민 옹진 군수는 시청의 주요 부서장을 찾아다닌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단체장이 시청 부서장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아야 할 옹진군 입장에서는 격을 따질 때가 아니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자신을 젊은 군수라고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 젊게 뛰는 군수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광복절 전날인 위안부 기림의 날과 관련해 글을 올렸습니다. 평생 두려움에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고 세계 최초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한 날이라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할머니들이 증언한 진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기림의 날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NS 미주얼 고주알이었습니다.